그래. 오늘은 사람의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먼저 주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의 첫 번째가 뭐였었어? 우열관계에 대한 얘기였지. 그지? 자, 그러니까 멘델이 완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디 있어? 여기부터. 자, 이렇게 유전자형으로 표현할 때 큰알 이렇게 상동 염색체 같은 유전자형이 들어있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랬고, 상동 염색체 같은 유전자형이 들어있는 걸 순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이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와 같이 하나의 형질이 완전히 반대되는, 자, 대립되는 형질을 가지고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내려오고,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내려오고, 생식세포 결합해서 만들어진 자식, 그걸 우리는 순종의 대립형질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잡종 1대. 근데 요거 이제 표현으로 되니까 둥근 거죠. 주름진 완두와 둥근 완두가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자식이 둥근 완두래. 그 얘기는 둥근 표현형은 주름진 표현형에 비해서 우성이다. 그러니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숨어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성과 열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얘네들을 자가수분시켜. 그러면은 둥근 완두에는 큰알, 둥근 유전자와 작은 알, 주름진 유전자가 있다 그랬지. 자, 생식세포를 만들 땐 상동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생식세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자가수분이라는 건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끼리 결혼시키는 거라 그랬죠, 스스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알, 작은 알 결혼하면 이렇게 3대 1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이유가 생식세포 만들 때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분리의 법칙이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형질은, 서로 다른 형질은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라 그랬죠? 이 둥글다, 즉,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와 노랗다,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 중간 유전. 우열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빨간색과 흰색 둘이 결혼을 했는데 빨간색이나 흰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홍색이 나타났네. 그게 이제 빨간색과 흰색은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걸 우리는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유전을 얘기를 할 때 유전 연구를 하는데 얘네들이 인간의 유전 연구는 좀 어려워. 그 이유가 뭐겠어? 그러니까 완두 같은 경우에는 그 애를 키우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성체가 되는데, 반해서 사람은 한 세대가 길죠. 뭐 한 사람이 길면은 뭐 100년도 살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 여러 세대에 걸친 형질 유전되는 방식을 관찰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야. 우리가 계속 살면서 애 낳는 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 애를 낳는데 막 완두처럼 막 몇백 개씩 낳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손수가 적죠. 요즘 뭐 한 명도 겨우 낳죠. 그죠? 자, 뭐 많이 낳아봐야 10명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이렇게 충분한 사례를 얻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 대립 형질이 굉장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리고 어느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 결혼해서 애 낳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유전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가계도 조사, 그러니까 집안을 조사하는 거야.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나 때, 내 자식 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어 있는 특정 형질이 어떻게 전달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관측하는 거지. 자, 여러 세대에 걸쳐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가계도 조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 형질의 우열 관계나 유전자 전달 경로, 그리고 유전자형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쌍둥이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쌍둥이 연구, 그러니까 이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잖아, 옆에.
일란성 쌍둥이는 어떤 쌍둥이야? 정자 하나, 난자 하나 결합을 했어. 그래서 나날이 일어날 때 둘로 갈라지는 거야. 하나의 수정란에서 일란성은요, 여기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발생 초기에 둘로 나뉘어지는 거야. 하나에서 나눠졌으니까 최초에는 처음에는 세포가 한 개였다는 얘기야, 일란성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전자 구성이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일란성은 얼굴 생김새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고 한단 말이야. 그럼 유전자 구성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요거지. 환경 영향. 그러니까 일란성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기가 쉬운 거죠. 자,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란성은 각각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가 들어가서 같이 애가 들어서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정란이 각각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성별이 다를 수도 있죠. 남녀가 이란성 쌍둥이인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혈액형도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으로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란성과 이란성을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통계조사라고 하는 거는 특정 형질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보면은 그 자료를 통계를 내 가지고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통계조사에 대한 개념이야. 최근에는 이제 요거 염색체 수와 모양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DNA 분석.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을 통해서 유전병 진단을 한다든가 DNA에 어떤 유전 정보가 유전자의 정보를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가. 부모의 DNA와 자녀의 DNA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떤 형질의 유전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과학적으로 변했죠. 보자. 세 명의 일란성 쌍둥이 가 중 가와 나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대요. 근데 다만 다른 환경에서 자랐대. 자, 키를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키는 자란 환경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네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몸무게 보세요. 가와 나는 비슷한데 다는 많이 쪘네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보게 되면 같은 환경에서 자랄 때보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때 차이가 크다. 즉 몸무게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우리 223쪽 제발 문제를 풀고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설명 좀 체크해줘. 그냥 설명 나오는 거 그대로 들으면서 그냥 계속 답만 쓰지 말고 보면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제 1번에 어려운 까닭은 뭐야? 니은, 리을이죠. 그죠? 니은, 리을. 그 다음 2번은 X555야. 이란성 쌍둥이 유전자 구성이 같다가 아니라 일란성이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야. 그죠? 자, 3번에 쌍둥이 연구죠. 유전과 환경이 특정률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쌍둥이 연구가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야. 자, 이제 시작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상동 염색체에 대한 개념이죠. 상동 염색체. 자,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라는 거. 자, 그죠? 기억나지? 자,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지. 그 중에서 44개의 상염색체 기억나니? 그리고 2개의 성염색체가 있었죠. XX, XY. 그죠? 자, 그래서 44 플러스 XX, 44 플러스 XY에서 총 46개를 갖고 있어요. 상염색체는 뭐였어요?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였고 성염색체는 남녀를 구분해주는 염색체죠. 그리고 이 46개 중에 23쌍의 무슨 염색체가 있다고? 상동 염색체가 있다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 하나의 사람 안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있다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인 상동 염색체는 그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즉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왜?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오니까. 그러려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23개가 되는 거지.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22 플러스 X가 있을 수 있고 22 플러스 Y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남자의 정자에는. 하지만 여자의 난자에는 22 플러스 X만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자.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성염색체는 남녀를 구분한다라는 거 기억 꼭 해줘. 자, 가계도 작성에 사용되는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계도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야. 요거 굉장히 계속 이제 사람의 유전을 얘기를 할 때 요게 계속 나오는데 일단 남자는 XY고 여자는 XX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가로 직선으로 연결된 건 부부 사이. 자, 요거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세로 직선으로 연결된 건 다음 세대 자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색깔이 다른 거는 대립형질을 의미해 주는 건데 자, 요거 보자. 귀지래요. 젖은 귀지가 있고 마른 귀지가 있고 그죠? 귀파 보면은 이렇게 축축하게 나오는 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짝 말라져서 나오는 귀지가 있어. 뭐 그건 뭐 각자 개인인데 개인 차인데 여기 보시면 젖은 귀지가 우성이고 마른 귀지가 열성이다. 요거 어떻게 하느냐? 좀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 애가 마른 귀지야. 근데 엄마나 아빠한테서는 젖은 귀지가 있었죠? 젖은 귀지. 젖은 귀지끼리 결혼을 했는데 마른 귀지가 나왔네? 그러면 요 안에는 지금 마른 귀지의 유전자가 숨어 있었단 얘기야. 즉, 젖은 귀지는 표현되어지는 거, 마른 귀지는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마른 귀지가 뭐야? 열성. 표현되어지는 게 우성. 그래서 젖은 귀지는 우성, 마른 귀지는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우리가 우성은 대문자로 썼고 열성은 소문자로 썼었잖아. 여기 A로 표시했네. 그러면은 얘는 스몰 a니까 스몰 a 둘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는 거야. 근데 얘는 젖은 귀지잖아. 그러니까 젖은 귀지 이렇게 유전자형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 열성을 딱 봐봐. 우리가 이제 가계도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열성을 주로 이제 보시면 돼. 왜냐하면 열성은 순종일 수밖에 없어. 그죠? 자, 순종이 뭐였어?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은 형제를 가진 거. 그러니까 1번, 2번은 잡종이지. 3번은 순종이야.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같은 형제를 가진 A일 수밖에 없어, 열성은. 그래야지만 표현되어지니까. 근데 봐봐. 이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식들은 3번에 의한 유전자를 하나씩을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스몰 a밖에 못 만들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래서 스몰 a를 꼭 갖고 있어야 돼. 근데 5번하고 7번이 젖은 애네, 열성, 마른 애네, 열성, 그러니까 스몰 a죠. 그럼 요 스몰 a는 어디서 왔겠어? 아빠가 줬겠지, 여기. 근데 얘는 젖은 거잖아. 그러니까 라지 a를 갖고 있는 거야. 얘도 젖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지금 한 거,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바로 밑에서 또 나와요. 바로 그게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염색체 유전은요. 그러니까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남자예요 XY, 여자예요 XX 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상염색체에서 유전되어지는 대립 유전되어지는 형질은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냥 멘델의 분리법칙에 따라 유전되어집니다. 대립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남녀 형질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남녀 형질에 따라 빈도 차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겠어? 상염색체니까.
상염색체는 남자건 여자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먼저 나온 게 혐알기죠. 요거 그냥 한번 읽어봐줘. 혐알기, 뭐 이마선 V자 모양이 있고 일자 모양이 있잖아, 그죠? 보조개, 쌍꺼풀, 그냥 외꺼풀이냐?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이에요. 그죠? 자,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뭐 엄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굽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굽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성은 좋은 거고 열성은 나쁜 거다 이러면 안 돼, 절대로. 넌 열성이니까 들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성은 그냥 표현되어지는 거, 만났을 때 같이 혐알기 유전자와 혐알기 못하는 유전자가 만나면은 표현되어지는 건 혀가 말리는 유전자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따져줘? 열성을 먼저 따져주시면 돼요. 혐알기가 가능한 부모한테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애가 태어났어. 혐알기가 불가능한 애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는 혐알기가 다 가능했잖아. 그 얘기는 불가능한 유전자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야. 표현되어진 건 혐알기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도 이거 혐알기 가능한 게 우성, 혐알기 불가능한 게 열성, 이걸 따질 수 있으셔야 돼. 이것만 보고서도. 그리고 나서 여기가 태어났네, 혐알기가 불가능하대. 근데 얘네 둘 보세요. 여기 스몰 T, 여기 스몰 T 갔으니까 여긴 라지 T 와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3번 나올 때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T, 스몰 T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죠. 2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도 이렇게 두 가지야. 3번은 이렇게 만나서 됐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 하지만 4번, 5번 만들어질 때는 이때는 이렇게인지가 확실치가 않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4, 5번의 유전자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결합해서 이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합해서 이거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둘 다 우리가 봤을 때는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어떤 똑같은 형질을 가진 애 두 개가 결합을 했는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전혀 다른 형질이 나타났어. 그 얘기는 요게 바로 열성이구나라는 얘기야. 요 안에는 그 형질을 표현할 수 있는 유전자가 숨어 있었다. 그 얘기야. 오케이. 우리 옆에 225쪽을 되든 안 되든 일단 먼저 꼭 좀 풀어줘. 풀고 나서 설명 들어줘. 해볼까? 1번의 기억은 열성 형질 사이에서는 누구만 나타날 수밖에 없겠어? 열성밖에 못 나타나요. 그죠? 열성인 애들끼리는 열성밖에 못 만들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성 형질 사이에서는 우성 형질인 자녀와 열성이 모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응? 우리 혐알기로 할까?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는 혀가 말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스몰 T가 나타날 수 있지. 즉 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몰 T인 애와 스몰 T인 애가 결혼을 했어. 그럼 얘는 100% 스몰 T밖에 못 오죠. 여기서 하나니까.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한 개 한 개만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열성 형질 사이에서는 열성 형질 자녀만 태어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따라서 특정 형질의 유전자에서 부모와 완전 다른 형질의 애가 태어났다요. 그럼 부모에서 나타난 형질은 우성이고 자녀가 나타난 형질은 열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야. 요 얘기야. 젖은 귀지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마른 귀지를 가진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젖은 귀지, 즉 둘 다 젖은 귀지였는데 마른 귀지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마른 귀지는
숨어있는 형질이었다, 즉 열성이었다라는 그 얘기야. 요거는 저증기지가 우성이라는 얘기고요. 되니? 그래서 2번은 OXO가 돼야지. 자, 저증기지는 우성이고 마른기지는 열성이라는 거. 가에 마른기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마른기지 애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도 마른기지 유전자가 있었고 여기도 마른기지 유전자가 있었는데 저증기지 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저증기지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1번 해보자. 상염색체에 대한 산쌍의 대리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나타난 설명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에 1은 5점. 멘델의 분리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는 각각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2번에 대립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때는요. 대립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가지고 배워야 돼.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X가 되는 거고요. 자, 대립유전자끼리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는 형질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형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3번에 남녀에 따라 형질에 나타나는 빈도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상염색체잖아요.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형질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 차이가 없죠. 자, 요거 이제 해보자. 우성 유전자를 라지 A,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귓불이 분리형인지 부착형인지가 나와 있는데 누가 우성이고 분리형이 우성일까 부착형이 우성일까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일까를 할 때는요. 같은 모양을 가진 애들끼리 결혼한 애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 자녀 중에 다른 모양이 나타났네요. 부착형이. 분리형끼리 결혼했는데 부착형이 나타난 얘기는 부착형이 열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착형인 아이들은 스몰 a고 분리형인 아이들은 라지 a로 표시하는데 스몰 a가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일 수밖에 없어. 스몰 a, 스몰 a. 자, 여기도 스몰 a,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스몰 a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는 스몰 a 중에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왔어. 근데 얘는 부착형이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스몰 a,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스몰 a가 있죠? 그 얘기는 뭐야? 여기서 a 하나 받아오고 이쪽에서 a 하나 스몰 a 받아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요. 자, 요거에 의한 생식세포의 염색체는 스몰 a일 수밖에 없어. 여기에 의해서는 라지 a와 스몰 a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리형인 애들은요. 라지 a가 나올 수 없어. 여기 스몰 a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가나다라 유전자형 다 썼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을 한번 얘기해 볼까? 얘네들은요. 분리형이잖아. 근데 이거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거일 수도 있어요. 요렇게. 또는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요거 다시 한번 되돌아가기 해서 들으면서 이걸 쓰면서 해주세요. 쓰면서. 열성을 먼저 찾고 열성 중에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우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항상 열성을 쫙 써놓으면 되는 거야. 열성은 스몰 a일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자, 요번에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두 번째인데 ABO식 혈액형. 자, 혈액형은 다 알 거야. 그죠? A형이냐, B형이냐, 뭐 O형이냐, 뭐 AB형이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혈액형을 표현해주는 유전자는요. 세 가지예요. A, B, O. 자, 그럼 A, B, O 중에서 두 개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왜? 상동염색체에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A, B, O 유전자 중에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건 요거야.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는요, 우열관계가 없어요. 우열관계가 없어요. 근데 O형은 열성이. 자, A와 B는 유전자는 O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러니까 O가 열성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A형이 나타났어요. 표현형으로. 나는 혈액형이 무슨 형이에요? A형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유전자는요, AA일 수도 있어요. 그죠? AA가 들어와도 A형이야. 근데 AO가 있어요. AO가 있어도 이 중에서 표현되는 건 A잖아. 왜? O는 열성이니까. 그래서 AO도 A형이에요. B형도 마찬가지야. BB, BO 둘 다 B형이야. 근데 AB형이 있죠? AB형은 왜 있어요? A형과 B형은 우열관계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형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B형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AB형 유전자가 되는 거야. 표현형이 되는 거고. O형은 O일 수밖에 없어. 요거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표현형으로 따지면 지금 몇 가지야? 네 가지죠. 하지만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면 그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하나 해가지고 총 6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유전자형으로 따지면. 그럼 문제에서 맨날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게 뭐겠어? A형과 B형이겠지. 왜냐? A, B형과 O형은 유전자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A, O형은 유전자형이 OO일 수밖에 없고 OO일 수밖에 없어. 근데 A형과 B형이 결혼했대. 그럼 A형에도 O가 들어있고 B형에도 O가 들어있네? 그럼 얘는 AO, BO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 B형이래. B형이면 BB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B가 없잖아. 1번에. 그러니까 얘는 B형이 되려면 이렇게 BO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생식세포에 A와 O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AB형, B형, A형, O형. 여기 얘네들이 결혼했을 때 AO, BO가 결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의 아이를 다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혈액형부터 문제를 먼저 좀 해줄게. 바로 옆에 거. 바로 옆에 몇 쪽이냐? 227쪽에 1, 2번만 먼저 혈액형을 먼저 좀 해보자. 오케이? 문제 먼저 풀고 좀 이따가 설명 들어줘. 잠깐 멈춰. 자, 다 했죠? 한번 보자. 유전자형은 4가지이다. 이거 표현형이 4가지죠. 유전자형은 6가지였어. X. A와 B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다. O죠. 대립 유전자 종류가 3가지이다. 그쵸? A, B, O 3가지죠. 3쌍의 대립 유전자의 형질이 결정된다? 3쌍의 대립 유전자가 아니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형질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이다. 가나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자, 봅시다. O형이야. OO일 수밖에 없죠. 근데 A형이 나왔대. B형이 나왔대. 자, O형에 의해서 하나는 엄마, 하나는 지금 자식한테 하나씩 줘야 될 거 아니야? O형은 O밖에 못 줘. 그래서 여기 O 줬는데 A형, B형이라니까 AO, BO죠. 그럼 요 A 유전자와 B 유전자 누구한테 왔겠어? 가한테서 왔겠네? 가는 A, B형이란 뜻이지. 그죠? 자, 여기 B형이야. 자, B형인데 여기 O형이 있네. OO. O형 유전자의 O 하나, O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아온단 말이야. 근데 B형이니까 얘는 B오겠네. AB형이면 A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받아왔겠네. 그래서 여기는 나는 A형이구나 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가는 AB, 나는 AO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성염색체 유전인데, 요거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한번 보자. 좀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게 좀 생각할 게 많은 게 뭐냐면, 성염색체 유전이잖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상염색체 유전이야.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 하지만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를 구분해줘야 돼. 여기 지금 정록 생맥. 주로 이제 생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야. 여기 지금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 위에 있다? X 염색체 위에 있대. 그러니까 생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반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성유전. 이 반성유전은 예로 이제 정록생맥과 혈우병이 있는데 혈우병은 별로 얘기를 안 하지. 왜냐면 얘 혈액 응고되지 않아 상처 나면 출혈을 잘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애 낳기 전에 많이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록생맥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빈도가 남녀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이라고 돼 있죠. 남녀 따라 차이가 좀 있어. 자, 특징 보세요. 여자보다 남자에 더 많이 나타난다. 정록생명은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 여자한테서보다. 왜 그러겠어? 남자는 X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잖아. 여자는 두 개고. 근데 정록생맥 유전자가 요 X 프라임, X 다시라고 쓰는 거야. 그죠? 정상 유전자는 X라고 쓸 거야. 근데 얘가 열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맥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건 정상이야. 생명이 아니야. 근데 남자는 X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생명 유전자 들어왔다 싶으면 그냥 생명이 걸리는 거죠. 여성은 둘 다 와야지만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한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요 단어 좀 기억해줘. 뭐냐? 여자의 정상 중에 생명 유전자를 가졌지만 정상인 사람. 이걸 우리는 보인자라고 얘기를 해. 보인자. 오케이? 보인자라는 말을 써요. 기억해줬고. 자, 그럼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고 했는데 남자는요. 정상 XY 생명 이게 생명이구나. 쏘리. 자, 정록생명 남자는 X-Y 요거일 수밖에 없어. 정상 남자는 XY일 수밖에 없어. 됐죠? 정록생명 여자도 X-X-일 수밖에 없어. 근데 정상 여자는 좀 기다려줘. 왜냐면 정상 여자는 이렇게 XX 있을 수도 있지만 보인자처럼 XX-로 있을 수도 있어. 됐죠? 자, 다음 하나 더. 이걸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정록생명 여자가 있죠. X-X-로 있잖아. 이 X 하나는 남자한테서 오고 이 X 하나는 여자한테서 오는 거야. 엄마한테서 받아오는 거야. 그죠? 근데 둘 다 X 프라임이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받아온 거야. 근데 얘는 정상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은 보인자란 뜻이야. 자, 그 다음 4번은요. X, Y. 자, Y는 무조건 남자의 Y는 남자밖에 못 줘. 그러니까 남자의 X는 엄마한테서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 둘 중에서 정상 유전자가 온 거야. 그럼 얘는요. 정상이잖아요. 여기 여성의 X 하나는 꼭 남자한테서 받아와야 돼. 근데 남자가 생명이니까 X-가 온 거야. 여성의 정상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전자형을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없니? 왜 우리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을까? Y 염색체에 있는 것도 있어요.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병도 있긴 한데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뭐겠어요? Y는 남자가 남자한테밖에 안 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성유전만 갖고 있고 즉 생맥만 가지고 주로 이게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자, 그럼 1번, 2번, 특히나 2번에 한번 유전자형을 쓰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 쭉 노력해 보시고 풀이 들어보자. 해보자. 1번에
반성 유전을 하는 형질이다. 맞죠? O. 정상에 대해 열성으로 유전되다. 그래서 성맥 유전자가 열성으로 유전되죠. 그래서 O죠. 남자보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요. X. 4번에 보인자는 여자한테 있는 거죠.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보자. 오케이. 자, 2번에요. 일단 다 써보자. 다 써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써보는 거야. 자, 남자, 성록 생맥 남자래요. 남자는요, 정상 남자나 정록 생맥 남자는 XY나 X-Y나 이렇게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다 써버려. XY, XY.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만 이렇게 써보세요. 문제는 이제 여성이죠, 여성.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얘를 봐봐. 얘는 무조건 Y는 아빠한테서 받아와. X는 엄마한테서 받아와. 그죠? 남자애는. 그러니까 엄마가 X-를 준 거야. 근데 정상이래. 그럼 보인자란 뜻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Y는 아빠한테서 받아와. 그런데 X-는 누가 하냐? 엄마한테서 받아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X-. 근데 정상이래. 그래서 얘도 보인자가 되는 거예요. 보인자, 보인자. 이해돼요? 그 다음 얘는요. 자, 얘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정상 X를 받아온 거야. 그죠? 그럼 요 보인 X- 생명유전 이 엄마한테서 받아왔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이 양반도 보인자예요. 됐니? 자, 그 다음 나는 미확인이래요. 그럼 나가 가질 수 있는 거. 자, 근데 여자죠? 자, 여성이니까 Y는 신경 쓸 필요 없이 X랑 여기 있는 X랑 결합하면 X, X-가 되는 거고 X-랑 여기 있는 X-랑 결합했으면 X-, X-가 되는 거고 즉 보인자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자, 그럼 1번 보자. 1번에 가의 엄마 아빠 중에 생명 유전자는 방금 얘기했죠. Y는 무조건 아빠가 주는 거야. X를 엄마한테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서 받아왔어요. 나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을 쓰세요. 방금 써놨죠? X, X-랑 X-, X-랑. 좀 어렵죠? 오케이. 자, 계속 이건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 유전자형 쓰는 방식을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이것도 해보자. 됐니? 자, 여기 지금 귓볼 모양의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잘 좀 보셔야,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셔야 돼. 일단, 이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같은 경우에는 열성부터 써놓으면 편해. 여기 지금, 이렇게, 분리형끼리 결혼했는데 부착형이 나왔잖아. 이렇게, 똑같은 표현형끼리 결혼해서 다른 대립형들이 나왔으면 그 대립형들이 바로 열성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스몰티를 쓴 거야. 그럼 스몰티 하나는 아빠, 스몰티 하나는 엄마. 근데 정상이니까 라지티, 스몰티, 라지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결혼했는데 스몰티가 나지. 그러니까 이 스몰티를 알아내면은 그 부착형인 애들한테 다 스몰티를 써줘. 그러면 여기 스몰티 중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니까 얘는 라지티 스몰티. 얘죠? 여기 스몰티가 꼭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라지티 스몰티. 얘도 스몰티가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라지티 스몰티인데 3번은 이렇게 돼도 라지티를 줄 수 있잖아. 라지티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3번은. 자, 그럼 유제 1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잠깐 멈추고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설명 또 들어줘. 각각의 유전자형을 다 써봐 한번. 알겠죠? 이렇게 해보자. 해보자. 자, 보시게 되면 깃불 모양을 했습니다.
불리형 깃불이 가질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아이고야. 자, 어디 보자. 우리가 스몰 t로 얘기를 했었지. 그 부착형을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얘죠. 그럼 이 부모를 보면 되네. 스몰 t니까 스몰 t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얘 때문에. 그럼 얘는 라지 t, 스몰 t죠. 분리형이 되어 있을 확률. 그럼 얘네들이 결혼해서 만들 수 있는 자손을 다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에 의해서는 라지 t와 스몰 t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나에 의해서는 라지 t 아이고 어딨니 라지 t와 스몰 t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인데 문제는 잠깐 간혹 이거를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스몰 t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라지 t를 가진 애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이러면 안 돼. 얘를 낳을 때 경우의 수 끝나고 나면 얘를 낳을 때는 이 4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 %야? 4분의 3, 즉 75%가 돼야 돼. 오케이? 자, 정록생명 유전자. 자,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여성이 보인자인지 정상인지 그걸만 잘 따져주면 되는 거죠. 한 개인 애들 먼저 찾아서 써주시면 돼. 자, 정록생명 남자가 있고 정록생명 여자가 있어. 그럼 그거부터 해주시면 돼요. 자, 정록생명 남자 X-Y일 수밖에 없고 X-Y일 수밖에 없고 X-Y일 수밖에 없고 정상 남자도 XY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XY일 수밖에 없고 됐죠? 자, 그럼 보자. 이 남자는 Y 염색체는 아빠한테서 받아. 그러니까 X-는 꼭 엄마한테서 받아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정상이니까 보인자란 뜻이야, 이거는. 자, 이 여자는, 자, 이 자식을 보니까 Y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야. X-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돼. Y는 아빠한테서 받아. 그럼 엄마한테서 X-를 받았다는 뜻이지. 근데 정상이니까 X가 되는 거야. 근데 4번을 보세요. 이렇게 만나면 XX고 이렇게 만나면 XX-이야. 그러니까 4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8번은요? 8번은 아빠한테서 X를 꼭 받아와야 되잖아. X-가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긴 정상이니까 XX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야. 유제 2번도 빨리 한번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풀고 다 써봐. 다 써보고 잠깐 멈추고 해주세요. 보자. 자, 정록생명 남자 X-Y X-Y 정목생명 여자 X-X 그죠? 그 다음 남자는 무조건 XY 정상은 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X-Y에서 Y는 아빠한테서 받아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X-는 엄마한테서 받았다는 뜻이야. 근데 정상이잖아. 보인자란 얘기죠. 그 다음 여기 지금 X-X잖아. 생명인 여자가 있잖아. 그럼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보인자란 뜻이고요. 오케이? 그럼 이 여자는요. 정상이래요. 근데 아빠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X-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인자란 뜻이죠. 얘네들이 결혼했대요. 가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생명일 확률은요? 라고 하면 가나의 자손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야죠. 그죠? 자, 가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나는 X 염색체와 X-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했으면, 이렇게 만났으면 X, X-.
여기는 x, y. 여기는 x 다시, x 다시, 여기는 x 다시, y. 얘네 둘은 생명이고 얘네 둘은 정상이네. 몇 %란 얘기야? 50%란 얘기죠. 오케이? 알겠냐? 자, 그 다음 가나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정록 생명인 아들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가나 사이에서 일단 가나 사이에서 아들일 확률이 몇 %야? 50%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중에서 또 생명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얘는 정상, 얘는 생명이니까 생명일 확률이 또 2분의 1이죠? 2분의 1. 즉 4분의 1의 확률이라는 얘기죠. 알겠니? 4분의 1의 확률이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야.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 자, 생명인 아들이니까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아들 중에서 생명일 확률이 또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5%의 4분의 1, 즉 25%의 확률이란 뜻이야. 자, 가나 중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록 생명일 확률 물어봐. 자, 2번하고 3번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태어날 때 정록 생명인 아들이잖아. 그죠? 정록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25%라고 그랬죠. 왜? 자식들 중에서 정록 생명인 애 4개 중에서 요거 하나니까 4분의 1, 즉 25%. 근데 태어난 아들이, 그러니까 딸은 신경 쓰는 게 아니지. 아들 중에서 정록 생명일 확률이니까 이거는 50%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2번과 3번은 말장난이야. 정록 생명인 아들이 확률 그러면은 생명이면서 아들일 확률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정록 생명일 확률 그러면은 딸은 신경 쓰지 말고 아들 중에서 생명일 확률을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말장난으로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와. 자, 이제 핵심 문제 해보자. 핵심 문제 싹 다 풀고요. 223쪽까지 싹 다 풀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풀이하고는 거 그냥 지질 쓰지 말고 꼭 풀어보고 설명 들어. 그게 도움되는 거야. 이제 풀이를 해보자. 꼭 다 풀고 들어야 돼. 그냥 답 얘기해준다고 다 그냥 써놓고서는 대충 동그라미 치고 그러지 마라, 절대. 자, 1번에 어려운 까닭은 이건 쉽죠? 2번하고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 2번에는 유전 연구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교배 실험을 하여. 교배 실험이라는 게 자식을 너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교배 실험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가계도를 이용해서 유전자형 파악하고 그 다음 쌍둥이를 통해서 환경과 형질 발현이 조사를 하고 염색체 분석해서 유전병을 진단하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야 돼. 자, 3번에는 3번이죠. 쌍둥이 연구죠. 오케이. 자, 4번에는 보자. 한 부모의 3명의 일란성 쌍둥이래요. 3명의 일란성 쌍둥이. 근데 중학 시절까지 한 집에 자라다가 다만 운동하기 위해서 10년을 다른 곳에 살았대요. 그랬더니 키는 비슷해. 그 얘기는 키는 환경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환경 영향, 가나다의 형질 차이는 환경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그쵸? 환경에 의해 가지고서는 뭐가 달라졌어? 몸무게가 다가 달라졌죠. 형질 차이는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니은에 가다는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나뉘어져 각각 발생해서. 그쵸? 일란성이라 그랬잖아요. 뭐 일란성이니까 2명 만나야죠. 그런 거 쌍둥이니까 둘 만나야죠. 그러면 안 되지. 3명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키는 몸무게보다 환경률. 그러니까 키는 비슷한데 몸무게가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환경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 돼요.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 5번에는 혐알기 유전 가기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혐알기 한번 이거 해보자. 자, 보세요. 혀를 말기 가능한 애가 있고 불가능한 애가 있는데 가능한 애 사이에서 불가능한 애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럼 가능한 애는 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스몰 t가 있다는 얘기야. 얘도 스몰 t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스몰 t는요.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그러니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스몰 t 이렇게 자식한테 주고요. 그럼 1번은 여기서 스몰 t 왔으니까 라지 t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 낳을 때 라지 t 왔고 얘 낳을 때도 라지 t만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둘이 결혼을 했을 때 말기 가능한 애가 라지 t일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하고 9번은 유전자형이 확실치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일단 5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 3번에 5는 1로부터 혐알기 불가능 유전자를 받았어요. 혐알기 불가능 유전자는요. 당연히 누구한테서 받았어야 돼? 2번한테서 받았어야죠. 그죠? 2번은 불가능 유전자만 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자, 6번에 미맹 여부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모두 미맹이 아니래요. 근데 은희의 언니는 미맹이고 아니고 은희는 미맹이야. 자, 아빠랑 엄마가 결혼을 해서 은희를 낳고 언니를 낳았는데 은희가 미맹이래요. 근데 아빠 엄마는 미맹이 아니야. 그 얘기는 미맹 유전자가 열성이란 뜻이죠. 왜? 여기서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표현되지 않았던 형질이 나타났으니까 미맹 유전자가 열성이에요. 그럼 엄마나 아빠는 미맹 유전자를 갖고는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언니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잘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엄마, 아빠, 은희 이렇게 쓴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죠. 깃불도 마찬가지야. 지금 계속 하는 거 보면은요. 뭐가 요거 보세요. 분리형끼리 결혼했는데 부착형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부착형이 열성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스몰 a라고 씁시다. 분리형은 라지 a라고 씁시다. 2로 쓸까? 귀니까? 자, 부착형을 스몰 2라고 쓰고 분리형을 라지 2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은 얘는 스몰이야. 열성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열성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얘는 라지 스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스몰이죠. 자, 스몰이는 여기서 왔고 얘는 라지 2를 가진 애인데 여기 지금 얘 때문에 라지 스몰이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얘는요. 라지일 수도 있고요. 라지 2, 스몰 2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가나가 결혼을 해서 한 명을 더 낳았을 때 부착형 귓볼이 나올 확률. 자,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은 가에 의해서 라지 2, 스몰 2 이렇게 되는 거고 나에 의해서도 라지 2, 스몰 2가 되는 거죠. 부착형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 나왔고 여기서 부착형 나왔으니까 뒤에는 부착형이 안 나와줘가 아니라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는 경우의 수가 다시 리셋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한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25%가 돼야 되죠. 가가 분리형 귓볼 남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분리형 귓불을 가질 확률은 그랬어요. 단 분리형 귓불 남자는 부착형 귓불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다가 스몰이었는데 분리형 귓불 남자는 부착형을 가진 유전자니까 라지 스몰 얘랑 결혼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분리형 귓불 가진 애는 라지 E 스몰 E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다는 2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는 거야. 오케이? 분리형과 부착형 몇 퍼센트? 50%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자꾸 써봐야 돼. 서버는 연습해야지만이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9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표현형은 4가지야. 그죠? A형, B형, AB형, O형. 이게 표현형이야. 유전자형이 6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10번에는 O형이 태어날 수 없는 경우잖아. O형이 태어날 수 없는 경우. 얘네 둘 사이에서는 얘가 A오고 얘가 A오면은요 태어날 수 있죠. 얘가 A오고 얘가 B오도 태어날 수 있죠. 얘가 B오고 얘가 B오면 태어날 수 있죠. 얘가 B오면은 O형이랑 만나서 O 태어날 수 있죠. 근데 얘는요 아무리 해도 AB와 OO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AO 아니면 BO밖에 못 나오죠. 그죠? A형 아니면 B형밖에 못 태어나. 그래서 5번이 태어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11번에 B형의 유전자형을 염색체에 옳게 나타낸 거 그랬는데 B형이면 뭐야? BB 아니면 BO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BB 아니면 BO.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하나의 염색체 있으면 안 돼.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항상 대유전자는. 그래서 2번, 3번처럼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유전가계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의 혈액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나. 그죠? 여기 A형인데 여기 O형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A형은 AO라는 뜻이네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A형 있고 B형 있네. 그 A형 있고 B형 있는데 B형이면 여기 O가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왔겠죠. AB형도 있네요. 아, 참. 그리고 O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BO라는 얘기죠. 간. 그러니까 B형이야, 간. 그지? 그 다음에 나는요. O형이 있는데 여기 A형, B형이 다 왔어. 그 얘기는 뭐야? 나가 AB형이라는 얘기죠. 얘는 AO, 얘는 BO라는 얘기죠. 그죠? 자, 둘이 결혼을 했대요. 아, 그래서 가나의 혈액형은 12번에 몇 번? 4번이 돼야 되고요. 다라에서 태어날 자녀의 ABO식 가능형. 자, 다라. AB형과 AO형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죠? 13번. AB형과 AO형이 결합하는 거죠. AB형과 AO형. 그죠? 둘이 결혼하는 거야. 그럼 AA 나올 수 있고 AB 나올 수 있죠. AO 나올 수 있고 BO 나올 수 있죠. A형과 AB형과 B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O형만 안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13번에는 4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14번에 5번. 아버지가 정상이면 XY잖아. 딸은 XX잖아. 근데 아빠의 X를 무조건 받아가야 돼. 생명인 애가, 아빠가 정상이면 생명인 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5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15번은 정록 생명 남자가 있네요. 자, X-Y, X-Y, X-Y라고 다 써버리고 정상 남자도 XY라고 써버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정상 여자가 보인자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뭐 이런 걸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부터 볼까요? XY, X-Y잖아. Y는 무조건 아빠, 엄마한테는 X-를 꼭 받아야 되는데 정상이니까 이거 보인자죠. 자, 그럼 얘는요.
무조건 X 다시는 내려와야 되네. 그죠? 근데 정상이니까 엄마한테서 정상 유전자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가는요. 정록 생명일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럼 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식들을 찾아주셔야지. 자, 얘에 의해서는 X-와 Y가 올 수 있고 생식세포에 얘에 의해서는 X와 X-가 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X, X-, X, Y, X-, X-, 그 다음 X-Y. 자, 요거 두 개 생명이죠. 요거 두 개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록 생명일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가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은 3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16번에 보시게 되면 정록 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역시 또 해봐. 여기 X-Y, X-X-, X-Y. 또 정상 남자 써야지. X, Y, X, Y, X,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X, Y 중에서 Y는 아빠, X-는 엄마.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 X는 엄마, X, Y는 아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조건 X- 하나가 오긴 와야 되지. 그리고 여기서 X가 왔으니까 보인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X-X니까 X- 하나는 아빠, X-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겠지. 근데 정상이니까 보인자. 이해되죠? 근데 5번은요? 2번하고 5번은요? 여기 지금 정상 유전자 왔잖아요. X가. 그러니까 엄마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보인자인지, X인지, X-X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5번도 그래요. X인지, X-X인지. 여기선 정상이 왔지만 이쪽에서 저기 X-가 올 수도 있잖아. 이해돼? 이 두 개는 몰라. 자, 그럼 문제가 뭐야, 그래서? 16번에는요, 9번은 정록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9번? 그쵸. 여기 엄마한테서 꼭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6번 어디 있어? 6번은 2번으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쵸. Y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받잖아. X는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니까 2번한테서 받은 거 맞아요.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몇 명? 2번하고 5번 2명이죠. 그래서 틀렸어. 6번과 7번 어디 있어? 6번과 7번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정록 생명일 확률은 25%이다. 6번과 7번은 X, Y와 그 다음에 X-, X-. 그러니까 X-일 수밖에 없는 거지. 생식세포가. X, X-, Y. 정록 생명일 확률,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생명일 확률은 50%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얘는 보인자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네요. 이렇게 계속 가계도를 보면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17번에. 자, 이번엔 글로 나와 있는데 가계도를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은하의 동생이, 옳지 않은 것은 그렇네요. 외할아버지는 정록생명이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자, 외할아버지는 X-Y고, 할머니는 정상이고, 근데, 여기서 외할아버지니까 이제 엄마가 여기서 태어났겠죠? 엄마는 정상이야.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X-X가 돼야 되죠. 아빠는 정상이니까 무조건 XY일 거고. 거기서 태어났네요. 여자인 은하는 정상인데 남동생은 정록생명이었다. 남동생이 정록생명이야. 남동생은 무조건 Y를 아빠한테서 받아야 돼. 생명이니까 엄마한테서 X-를 받았겠지. 그리고 은하는 정상이다 그랬죠. 아빠한테서 정상 유전자를 받았는데 엄마한테서 X-를 받았을지 아니면은 정상을 받았을지는 모르죠. 왜? 보인자도 정상으로 보이니까.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외할머니 유전자형은 확실히 알 수 없다. 외할머니 유전자형은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없다? XX여도 얘 태어날 수 있고요. XX-여도 얘 태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어머니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들이 정록생명이니까.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정록생명이었으니까 갖고 있어야 돼요. 은하는 아버지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받았다. 은하는 아빠가 정상이잖아요. X는 무조건 하나 오잖아. 정상 유전자 받을 수밖에 없죠. 남동생의 정록생명 유전자는 Y는 아빠한테서 받았잖아. X-는 엄마한테서 받았겠죠. 한 명이 더 태어났는데, 자, 그럼 얘네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애를 또 하나 낳대. 자, X 다시 생식세포와 XY. 자, 그럼 여기는 X 다시. XY, 그 다음에 여기는 X 다시 Y가 되는 거죠. 정상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 그랬어요. 정상인 아들, 예전에. 그죠? 아들인데 정상인 확률이 아니라 정상인, 자녀들 중에서 정상인 확률이, 정상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니까 4분의 1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25%가 돼야 돼요. 5번이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되니?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야. 18번 보자. 귓볼 모양과 ABO식 혈액형 유전자 가기도를 나타냈습니다. 가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B입니다. 자, 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O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자식, 얘네들의 자식에 AB형이 있네. A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왔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 B는 아빠한테서 왔겠죠. 그러니까 가는 B일 수밖에 없네. 그래서 18번에 기억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나의 어머니와 가는 모두 부착형 귓볼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가는 부착형 귓볼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왜 부착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여기 있는 저기 할아버지가 부착형이잖아. 그래서 스몰이가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부착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스몰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의 어머니 요거죠? 그죠? 가의 어머니와 가는, 그쵸? 엄마와 아빠는 뭐, 그렇죠. 이거 맞는 거죠. 어? 여기서 부착형이 내려왔으니까. 나가 A형이면서 분리형을 가질 확률은 16분의 3이다. 자, 보세요. 먼저 A형일 확률을 먼저 해주세요. 자, 여기 지금 A형과 B형이 만나서 A형이 나오려면 여기가 B5라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A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A형일 확률부터 합시다. A와 O. 그 다음 여기는 BO잖아요. B와 O. 결혼하면 AB. 그 다음 BO, AO, OO. 그래서 A형일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1이죠. 자, 이제 분리형일 확률을 봅시다. 자, 분리형일 확률은 얼마예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A, E, 그러니까 라지 E, 스몰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E, 스몰이와 라지 E, 스몰이가 결혼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결혼하면 E, 이렇게니까 이렇게가 바로 분리형일 확률이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16분의 3.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A형일 확률과 그 다음에 분리형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은 그게 전체 확률이 되는 거죠. 오케이, 19번은요. O형이며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 점점 어려워지지. O형일 확률과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을 또 따져줘야 되는 거야. 에이구. 자, 보시게 되면
먼저 O형일 확률부터 구하자. 그죠? 자, 보자. 여기 O형 있네요. 그럼 여기는 뭐야? B오란 얘기죠. 왜? 여기는 O가 꼭 와야 되니까. 여기 B형이고 여기 O형이니, O형 있으니까 얘는 B오예요. 그죠? 여기 O 유전자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O5죠. 그러니까 여기 O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A형 있네. 여긴 B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A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A오란 얘기네. 그럼 이 A는 누구한테서 왔어? 여기서. 얘가 A오란 얘기죠. 그죠? 봅시다. 그러면 가가 O형이면서 그럼 A오랑 B오가 만났잖아. AO하고요. BO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AB, 여기는 BO, 여기는 AO, 여기는 OO. 즉 몇 분의 몇? O형일 확률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자, 그 다음 이제 혈액형 지우고 생명일, 정록 생명일 아들일 확률부터 얘기를 합시다. 자, 얘는 정상인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정록 생명 남자가 있네. X-Y. 그 Y는 아빠, X-는 엄마한테서 왔는데 얘 정상이니까 보인자란 뜻. 여기 정상이니까 XY. 끝났네 그럼. 자, 그러면 가가 보세요. 정상 XY랑 그 다음 보인자 X-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 결합해서 애가 나올 수 있는 확률 XX, XY. X-Y.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몇 %야? 4분의 1이네. O형일 확률 4분의 1과 얘가 확률 4분의 1이니까 총 4분의 1, 4분의 1 곱해주면 16분의 1의 확률로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유전병 가계도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잘 좀 봅시다. 이 유전병을 가진 애가 있고 정상인 애가 있죠.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가 지금 안 나온 상태야.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같은 형질끼리 결합해서 나온 애를 봐야 돼. 얘네들이 정상인 애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유전병인 애가 나왔네? 그럼 유전병은 열성. 그죠? 유전병은 열성, 정상은 우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열성 쓰세요. A, 스몰 a를 계속 써주는 거야. 이렇게. 스몰 a. 아, 하나 더. 그 다음 유전병은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라 그랬죠. 이래서 기억 틀렸고 유전병은 X염색체에 있다. 그럼 X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X염색체에 있으면 여기 XY 있잖아요. X-Y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X-Y 여기 요거 X- 만약에 X염색체 위에 유전병이 있다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X-는 이렇게 딸한테 무조건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X-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도 X-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요걸 보자 요거. 만약에 X염색체 있었다라고 친다면 여기는 X-는 무조건 여기서 왔죠. 그죠? 아빠한테서 하나 X 받아와야 되잖아. 그럼 이 아빠도 유전병이 있었어야지. 이해돼? 자, 유전병이 X염색체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X-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유전병이. 그럼 얘도 X-Y가 있어야지. 왜냐면 여기는 X는 여기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와야 되니까. 그럼 얘도 유전병이 있었어야지. 근데 유전병이 없잖아.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유전병은 X염색체에 있지 않고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 니은은 틀렸고 그렇다면 유전병을 스몰 a라고 놓으면은 얘는 라지 a 스몰 a라고 놓으면은 얘는 라지 a 스몰 a니까 여기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는 유전병 인자를 갖고 있습니까? 그쵸. 왜? 엄마가 유전병 인자를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는 라지 a 스몰 a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이니까. 가위 동생이 태어나지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은 50%입니까? 여기 라지 A, 스몰 a고요. 얘는 스몰 a밖에 없죠.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이렇게 몇 퍼센트?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래서 3번. 어려우니까 모르겠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카톡으로 꼭 좀 얘기를 해줘. 알겠죠? 나머지 서술형 문제는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채점할 수 있도록 해요. 대단원 문제도 마찬가지.